B급 감성 가출한 남자들의 토크쇼. 말도 안 되는 세상이지만 세상 누구도 그 누구도 관심 없지만 저 세상 어디에 독보적인 텐션 영혼들의 현 세상 관심 받는 토크쇼. 네, 5월 14일부터요 부산 아트페어가 개막을 하게 됩니다. 부산 아트페어가요 굉장히 약간 큰 대회예요. 그래서 이 아트페어 관련해서는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아트페어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이번에 이제 부산 아트페어에 굉장히 많은 갤러리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굉장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조현 화랑이라고 있습니다. 조현 화랑을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갤러리라고 하면 우리가 뭐 미술관, 뭐 전시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원래 갤러리는 미술 작품을 파는 겁니다. 딜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 분야에서는 제일 유명한 데가 이제 국제 갤러리인데 부산에서만큼은 조현 화랑이 1등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조현 화랑이 굉장히 약간 파워가 세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 박서보 화가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지금은 이제 살아 계시는 분인데 그분의 지금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그분의 그 박서보 작가의 작품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공식 루트가요. 조현 화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조현 화랑이 이제 문제가 됐냐? 박형준 부산시장의 지금 이제 후보가 아니죠. 부산시장의 부인. 아내분이 거기를 원래 그러니까 조현 씨거든요. 근데 지금은 현재는 그걸 직접 운영하지는 않고요. 아들인 최재우 씨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최재우라고? 네, 맞습니다. 재혼했잖아요. 네, 재혼. 애 다 데리고 재혼했잖아요. 박형준의 진짜 아들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장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지난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2008년에요. 정보기관에 있는 사람이 이제 저한테 한번 온 적이 있어요. 당시 실세인 정모, 박모 두 사람의 부인이 청담동에서 화랑을 하는데 그런데 그 권력이 실세가 있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화랑에 가서 그림을 사고 판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래서 내가 그게 사실은 권력이 있을 때 그림을 파고 팔고 오는 걸 부인들이 하고 있다면 그것이 간접 뇌물로 이렇게 비춰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공직에 이렇게 가고 권력의 실세라면 적어도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일들을 이 합법 탈법에 떠나가지고 공직자 부인이 뭐 화랑하면 안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당연히 우리 사회 같은 부패가 일상화돼 있는 속에서는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바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부산시장 선거에 우리가 뭐 어쨌든 이 문정권에 이 타격을 가해서 데미지를 입혀야 되기 때문에 오세훈, 박영준 두 사람을 찍었다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둘 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도덕적 시비가 걸렸기 때문에 오세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특히 유의해야 되고 박영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재혼한 부인과 관련되는 이 주택 그 LCT를 두 채 샀다. 솔직히 말하면 그 LCT가 이 허가가 날 때 그게 도저히 레지던스 아파트로서 갈 수 없는 부분을 아파트로 용도 변경해서 가는 부분에 거기에 이 집을 두 채를 갖다가 샀다라는 것 자체도 솔직히 말하면 저는 시장으로서 이 부동산 폭등난에 떳떳한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샀다면 그때는 시장할 생각이 없어서 샀다가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뀌어가 시장하겠다는 거냐. 특히 이제 그 부인은 오랫동안 이 화랑 활동을 하면서 장안에 소문이 나는 사람이죠. 그냥 취미삼아 화랑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데 또 LCT의 조형물을 무슨 뭐 18억이니부터 몇 억이니까지 해서 돈을 다 받았니 못 받았니 하면서 자본까지 났어요. 그러면 LCT 앞에 건축물을 만들면 높은 건축물에는 필수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건축 조형물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또 거기서 했다. 이 조현 화랑에서.
아하. 그런 부분이 또 집요하게 공격이 걸렸지 않습니까? 네. 부산 아트페어에 거기에 멤버로 들어가는 부분은 순수하게 이제 미술의 그 영향력으로 보자면 그걸 풍성하게 하는 데는 조연화랑이 크니까 부산에서 제일 맞습니다. 도움이 되겠지만 네. 박영준 시장이라는 사람이 그 난리를 겪고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좋아서 찍어준 게 아니라 솔직히 너 진짜 문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찍어주지만 너도 솔직히 말하면 저기 대걸레다라는 그런 국민의 막대기. 시각이 있는 거예요. 막대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영준은 합법 불법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요. 그걸 이제 뭐 부인이 아니라 아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다. 네. 내지는 거기서 물건을 사고 판다 안 한다 하지만 누가 아트페어에서 사고 팝니까? 거기서 그림 찍었다가 나중에 뒤로 사고 팔지요. 네. 그러면 박영준 아들이 운영하는데 누가 거기서 그림을 봐고 뒤로 가가지고 저 그림은 내가 얼마에 사겠소 하면 네. 그게 간접 뇌물이 안 될 수 있다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부산 시장들이 전부 다 인허가에서 구설수에 올라가. 네. 부산의 그 스카이라인 꼬라지 안 보세요. 저게 어떻게 해변가 도시에 저런 스카이라인이 어디 있어요. 교통 막히고 경관을 해치는. 그래서 전부 부산 수장들이 구설수에 검찰 수사에 자살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뜩이나 이 부산에 진짜 도덕성이 떨어지는 부산에 저는 내 고향이지만은 부산의 공직자들이 거의 다 쓰레기라고 봅니다. 이쪽이 하면 이쪽 쓰레기, 저쪽이 하면 저쪽 쓰레기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공직이 되었으면 적어도 합법 불법을 따질 게 아니라 그 난리를 겪고 공직이 생겼으면 솔직히 말하면 마누라고 자식이고 화랑하려면 미국 가서 하든가 서울 가서 하라 해. 아 오히려. 네? 그리고는 그 부산 근처에서는 나타나지도 말라고 하는 게 공직자의 도리라고 봐요. 혹시 이번에 문준영이도 나오나? 제가 알기로는 아티스트라면? 네, 아티스트들은 참여를 못 하고요. 다 갤러리. 그러니까 화랑이라고 하는 갤러리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아 기관 단위로 한다 이거. 네, 맞습니다. 거기 이제 부스를요 삽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알아보니까요, 네. 한 4일에서 5일 정도 쓰는데 운송비까지 포함해서 약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요즘에 이 그림이 말입니다. 예. 새로운 투기 수단이 돼가 NFC라고 해가 예. 그림을 이제 디지털로 진본 증명을 해서 네. 디지털로 그림을 이렇게 팔기도 하고요. 네, 또 그림을 1000분의 1, 10,000분의 1로 쪼개갖고 주식처럼 그림 나눠서. 지분을 갖다가 나누어서 이 네. 펀드 형식으로 팔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이게 조금 띄우면 금방 2배, 3배도 되기 때문에 그림에 투자하는 게 낫다 해서 옛날에는 돈이 많아야 투자하는데 이제는 뭐 디지털 그 진본이 아닌 네. 가본에 투자를 한다든지 또 그림을 쪼개서 투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 관심이 그림에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림이 지금 솔직히 말하면 세금이 없지요. 그림 네, 할 때 없습니다. 양도세가 네. 없지요. 예. 난 부가가치세도 잘못된 없습니다. 거라고요. 예. 세금 미겨야지. 네. 예술품이래가 없어요. 아니 그래서 대기업들이 그림 뭐 사재기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 최고의 그 대기업이 그림 잔뜩 사가지고 그림 지키려고 그 동네 그 옆에다가 또 개를 키웠잖아요. 그 개 붙고 네, 저기 네, 뭐 네. 맹독연. 네, 네. 근데 그 맹독연을 키웠지만은 그 또 다른 목적은 그 맹독연 분양 훈련소 바로 옆에 화랑이 있었잖아. 도둑놈들 못 오게. 아 그럼 외국도 잘 모르겠다. 자신 없는데 외국 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만약 세금을 안 내긴다 그러면은 외국의 기업들도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그림으로 채울 수 외국에는 있잖아요. 국세청이나 이런 쪽에서 네. 이 그림이나 이런 부분에 네. 옥션에서 거래가 되면 네. 그걸 추적하죠. 돈의 흐름을. 아, 그렇죠. 옥션은 걸립니다. 네, 걸립니다. 예. 근데 네. 이번에 그때 페어라는 거는 근데 네. 정매도 하고 그다음에 그 또 옥션도 할 거 아니에요. 옥션은 안 하고요. 옥션은 안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부스마다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그림을 살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이제 뒤로 전화해갖고 갤러리 직접 가서 살 수도 있고. 옛날에 그 한국의 최고 재벌하고 가까웠던 어떤 사람은요 무덤 같은 데 가면 장승박물관 아, 왜 그걸 했는가 하면 소문이 나기를요 그 사람이 이 한국 최고 재벌의 오른팔이었던 사람이고 자기도 중견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그 장승이라는 게 가격이 있습니까? 아, 표준 가격이라는 게 말하면 없죠.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도굴꾼들이 그냥 팔 필요도 없이 남네 집 앞에 있는 예, 거 오래된 예, 거 들고 예. 오도 갖다 놓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실종의 이 일종의 뇌물 창구로서 장성이라는 부분이 운영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보면 화토판에 진짜 점당 뭐 한 100만 원짜리를 치는데 돈을 쌓아놓고 하면 혹시 걸리니까 뭡니까 바둑돌을 놓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끝날 때는 바둑돌을 가지고 한 개당 100만 원씩 계산하고 그렇게 네.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림은 사본 적이 없는데 비싼 그림을. 네. 그림은 한 번 가격이 형성되면은 안 떨어집니까?
잘안 떨어진다고 시세가 하더라고요. 시세는 있죠. 시세는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세금도요. 이제 관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만약에 세금을 매긴다 한다면은 이 자산이 현금이 아닌다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럼 그 전에 가격이 셀 때 세금을 냈다가 네. 가격 떨어지는 거 세금 돌려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세금 제가 보관하는 문제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게 부동산이랑 또 다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여러모로 하여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의 네. 대표적인 화랑들 재벌들이 다 그 재벌가의 며느리나 뭐 딸이 화랑을 하고 또 큐레이터를 하잖아요. 그러면 교묘하게 서로 돌아가면서 떼어주기를 합니다. 작품 띄워주기. 뭘 네. 가지고 있다 하면 다른 쪽에서 그게 진짜 누구 집에 보관하고 있다 네, 뜻하고 네. 이름 좀 흘리고 신문에 뭐 이 잡지에 좀 띄우면 그리고 그게 이제 경매에서 밀어주기를 해요. 예? 그 나중에 돈을 돌려받는 식으로 해갖고 얼마 올랐다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넣으면 이거 얼마짜리다고 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경매가 문제. 그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보면 영화 같은 데 나와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라는 게 지금 상거래가 사실상으로 뭐 공정하거나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림이 얼마나 띄우고 입소문 내고 또 그 사이에서 이 뺑뺑이 돌리냐에 따라 가지고 부르는 게 값이죠. 미디어가 사실 그 가격을 만들어 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도 그 데미안 허스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뭐 썩는 뭐 네, 그 상어 만들고 이제 현대 미술에서는 가장 거장이라고 불리는데 저는 준사기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미디어, 그러니까 영국에서 미디어의 이제 재벌이라고 불리는 찰스 사치라고 있습니다. 거기랑 항상 짜갖고 가격을 엄청나게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미술품이 옛날 같은 그런 순수한 예술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세금 들어요. 문제는 거기는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관세 일단은 외국도 간세는 다 없어요. 간세는 다 네. 없는데 일부 뭐 양도세 같은 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이상되는 것만. 이상되는 네, 네. 구간이 그 전은 아예 없고. 그래서 이거는 계속 제가 보기에는 좀 정치인이 엮여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시장 아들이 그걸 전시를 했다. 거기서는 사고 안 판다는데 거기서 사고 파는 놈은 그거는 경찰이 지켜보는 앞에서 도둑질 해가는 놈이지요. 그러니까 그림 딱 봐놨다가 이거 얼마다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앞터 페어가 끝난 다음에 뒤로 조용히 이제 제3자를 연결해서 어느 회장님이 이 그림을 얼마에 사겠답니다. 가격이 얼마입니까 하면 그 뭐 5천이다 하면 우리가 한 5억 드리겠는데요. 근데 이번에 그 용도 변경에 허가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저 고청 제한을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림은 5억입니다. 자 이러면 이 그림을 5억 주고 샀다라는 부분이 어디 영화 같아. 그게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데 분명히 돈은 오고 안 가서 네. 아들이 하는 그림을 5억 주고 사. 그것도 다른 사람을 끼어가. 다른 화랑 같은 걸 하나 끼워서 화랑끼리 사고 팔고. 그러면 도대체 이거를 뇌물을 어떻게 잡아낼 수 있겠냐? 그림이 사실상 간접 뇌물로 이렇게 가거나 이 재산 도피라든지 또 이 재산을 갖다가 이 속이는 부분으로 사용되는 일이 광범위한 한국 재벌이 다 그림하는 거예요. 네. 이런 한국 사회에서 공직자가 가족이 화랑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부도덕한 일이다. 공직자가 창구 하나 열어놓고 뇌물은 일로 가져오라는 걸 하고 오해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이쪽에 업계 관계자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 조연 화랑의 고객들이 주로 어느 층이고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나 물어봤더니 고객의 90%가요. 해운대에 산다고 합니다. 네. 그거야 뭐 다 부산에 가버려 다 해운대 사니까. 아 그렇습니까? 다 해운대 있습니까? 다 해운대 사니까. 그래서 이 조연 화랑이 그러니까 남편이 부산시장책 됐다고 회사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5억을 안 받는 남편의 시장 임기 동안에는 화랑이 전시회만 하고 일체 물건을 사고 팔지 않겠다고. 예술에 대한 열정 때문이라면 그렇게 하면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과정에서 사고 파는 일을 한다면 간접 뇌물이라는 오해를 피할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이게 시장이 아니라 대통령 마누라가 화랑의 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 문준호에도 많이 팔았다며. 많이 팔았죠. 대통령 아들이 그런 거 하니까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문준용을 비판하는 거나 지원금도 받고. 네? 부산시장의 가족이 이걸 하는 거나 이게 다를 바가 뭐냐. 그 세상의 모든 일은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보수 진영도요. 스스로를 돌아봐야죠. 자기 반성을 먼저 하고. 네. 그래서
그러고 그 부부가 네. 지금 수학의 말대로 한 몇 년간 그 업을 그만둔다 하더라고.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죠. 네, 그러면은 NCT에 집이 몇 개가 있는데. 그렇지. 그러면 이제 예의상 네. 예의상 커피 팔면 그런 돼요. 거는. 화랑 카페가. 아니 소장님 제가 지금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진 작가를 차라리 발굴하는 역할로 가는 건 어떻습니까? 작품이 비싼 가격을 하고 있는 한국 작가들은요 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그너처로 파고 있는 게 이제 박서보 화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작품들은 팔지 않고 내가 그런 네. 어떻게 하면 오해를 안 받는가 네. 하면 지금은 이제 장사가 안 돼가 문을 닫았는데 네. 작년 초까지인가 삼청동에 국내의 젊은 신인 작가 작품을 100만 원 미만으로 파는 집이 하나 있었어요. 삼청동에 가면 네. 그 말 같은 그림 아, 있고 네네. 이 그림의 대중화에 기여를 한다든가 이 낮은 단위에 이 소개되지 않았지만 열정이 있는 사람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차라리 그림 대여업을 한다든가 요즘 그림 대여업을 많이 하잖아요. 있습니다. 렌트로 해가 네, 계속 오픈 돌리는. 갤러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개월마다 이렇게 그림 바꿔주면서 네, 네. 얼마 네. 그래야 대여가 받아봤자 그게 뭐 얼마 얼마, 안 되죠. 되겠어요. 얼마 그러니까 그림 대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젊은 유망 작가의 그림을 발굴해서 그걸 쫙 전시했고 100만 원 이하의 가격으로 판다든가 그런다면 대중들이 그는 이해를 해요. 아, 그럼 그거 하면 되겠다. 지금 우리 전 세계 우리 공간들 나가 있잖아요. 네. 네. 관저 공간 이런데 이제 한국 작가들 미술품 같은 걸 소개할 필요가 있거든요. 100명 아, 그렇습니까? 구성도 하고. 아, 그럼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 대여를 정부하고 계약을 맺고 외교부하고 네, 계약을 네, 맺고 네. 아마 부분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그렇죠. 않아요. 오히려 그러면 그죠? 그 사람이 최소한의 운영 수익은 얻고 그렇죠. 또 그러면서 뭐 네. 카페도 개매서 하고 그러면서 젊은 작가 그림들을 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그때 그랬거든 평창동에서 삼청동에서요. 네, 네. 그거는 사실은 너무 수지가 안 맞으니까 일반 그림이라는 것 때문에 한 5년 하다가 그 집이 망한 걸로 아, 알고 그래요?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순수하게 한국만 한 게 했는데. 아니라 네. 거기가 아시아에 홍콩, 뭐 싱가포르, 네. 태국 이런 작가들 거를 전부 젊은 사람 거를 갖고 와가 네. 쫙 늘어놓고 그리고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가격에 그림 대중화를 이렇게 시키는 일을 했죠. 근데 네. 참 바람직한 가게였는데 없어져서 아쉽더라고요. 그런 것도 바람직하게 장사를 했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있구나. 아니면 좀 유치한 발상이긴 한데 네. 단가를 설정해가지고 싸구려만 팔면 되가 그냥 아예 도저히 이제 저거는 뇌물이라고 할 수 없는 가격에. 안 팔리는 그런 아니 요즘 그러고 솔직히 말하면 유명 작가들이 판화 같은 거를 100분의 1, 100분의 100, 뭐 50분의 1, 50분의 100, 50. 그다음에 또 이 아이패드로 그리는 그림을 네, 맞아요. 진본 NFC는 네. 따로 팔고 네. 진본이 아닌 가본을 음. 한정 판매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 뭐라 그러나 주로 그런 그림들이 어떤 건가 하면 집에 상당히 그 아트팝 형식으로 네. 팝아트 형식으로 네. 그린 네. 만화 같은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런 거를 거기서 이제 당분간 판다고 하면 네. 그걸 가지고 오해할 사람은 전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주로 한 20만 원, 30만 원대 네. 이러거든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전문 용어로 말씀드리면 에디션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개 뭐 이렇게 만들어서 가격이 좀 낮게. 네. 그래 비싸지 않거든요. 예. 오리지널 하나가 아니고 여러 근데 개. 판화를 있으니까. 이제 막 찍는 게 아니고. 야 근데 네. 피카소 판화 많잖아요. 네. 우리 소득 수준으로 살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피카소라고 다 수십억 하는 거 아이거. 아 그렇구나. 네, 판화 많이 찍어낸 거. 그러니까 뭐 100만 원 요즘에 정도 이제 되는. 이 판화도 칼라로 다양하게 찍어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전자 장비를 이용해서 그린 그림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팔거나 이러면 네. 그거는 그런 대중화에 노력한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비판할 사람은 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얼마든지 화랑업을 하면서도 오해를 피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고가의 그림을 거래하는 화랑을 갖다가 지속한다면 그거는 오해가 아니라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제가 이번에 이 아트페어는 그냥 그림만 하는 거예요. 다른 무슨 네. 조각이나 무슨 그 그림만 위주죠. 한다, 그림 이제. 위주죠. 네. 그것도 네. 저게 입장료가 10,000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오 쎄네. 네. 너 로비, 싸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로비 창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많기 아, 때문에. 이거는 요새 현대 미술이 이게 진짜 기분 나쁜 게 많잖아요. 문준용이 하는. 네. 아 그거는 뭐 조형 미술 비슷하게 네, 되지만 그림 자체도 보면은 지금 보면 저기 그 크리스티즈라는 게 유명 옥션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림에 계속 상종가 때리는 거는 역시 19세기 프랑스 인상파 그림들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무슨 현대 미술을 많이 해도 네. 그러니 그때 피카- 그림에 예, 뭐 그러니까 그림이나 집에 뭐 고랭 딱 그림 붙이고 싶은 그림은 결국 그 그림 못 따라가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계에서 제일 비싼 그림 누구 그림일까? 고인가요? 지금도 고흐입니다. 아 그래요? 가시에 박사라고 네. 마지막 죽기 전에 그 동네에 아 살았던 닥터 가시. 사람인데 네. 닥터 가시의 그 초상화. 초상화 그게 네. 아마 지금 단가 제일 비싼 거고 아. 그 기억나죠? 80년대 중반인가? 네.
일본이 기업이 네. 고호 해바라기를 갖다가 샀는데 그때 네. 구입 가격이 인공위성보다 비쌌다. 물론 이제 뭐 네. 관측 위성 정도겠지. 예. 하여튼 그런 거 천정부지예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소득 수준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고가의 미술품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극히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중화를 위해서 요즘에 굿즈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 머그컵에다가 뭐 고우 같은 그림도 집어넣고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뭐 박서보 화가의 상품. 차라리 그런 머그컵이나 어떤 티셔츠 소장님이 하고 있는 또 머플러 이런 거를 이거 판매하는 거 외국에 괜찮을 것 같아요. 미술관에 갔다가 지금 왜 샵에는 그런 거 많아요.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모마 이런 데 아니, 가면 어차피 그 명화를 못 사니. 네. 그거 뭐 넥타이 무슨 뭐 이런 거 네. 티셔츠 같은 거. 그런 쪽으로 변경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이 그림이요. 뭐 한국 사회의 초상류 귀족층들끼리의 재산 투기 수단 이런 쪽으로 갈 게 아니라 그림의 대중화를 갖다가 위해서 노력하는 쪽이 있어야 되죠. 아, 그렇죠. 근데 가끔씩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오래 가지 못하고 빠지는데 파나라든지 그리고 또 뭐 팝아트를 아주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현대적으로. 찍어낸 네, 거라든지 아니면 또 찍어낸 그림 위에다가 다시 이 붓칠을 이렇게 무명 작가들이 가미해 가지고 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림 가격을 싸게 파는 그런 노력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문준용이가 지가 그림자 설치 미술을 하는 부분은 지 자유지만은 대통령 아들이 있는 한은 그 그림을 팔고 사서는 안 된다고 많은 사람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시장한테도 마찬가지고 공직에 있는 사람이 그 그림 거래를 하는 화랑을 그 가족이 운영해서는 안 된다. 대중적으로 오해받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네. 저는 그게 제 네, 소장님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러면 조연 화랑을 직접 가서 그런 굿즈나 그런 에디션을 사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상품들을 개발을 해갖고 LCT에서 팔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판매하는 것도 대중적인 공간에서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LCT에 네. 뭐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팔아라요. 아,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또 조언을 했기 때문에 상점 같은 걸 만들어 갖고 판매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게 네. 음악은 대중화란 거 되잖아요. 네. 그 클래식이 있고 그다음에 무슨 팝 음악이 있고 근데 이 미술은 다 대중화 거려.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중이 뭐 저소득이고 자기 교육 수준 다니는 내 수준에서 즐기는 미술 이게 존재하는 게 참 아니, 구분하기 힘들어요. 저도 미술품을 단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아 우리 수준으로는 못 사지. 그 비싼 어떻게 사? 아니, 그리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보는 건 좋아하는데 그냥 소유하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 보면 이제 그 아트페어 네. 자체한다면 어쨌든 시장은 박형준이 된 거고 그렇죠. 네. 그 건설사 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엄청 많이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면 뭐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엄청 감시하고 있을 겁니다. 단체장을 했던 젊은 오렌지조 부인이 보석을 또 팔았어요. 하나를 얻고자 하면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맞는 말씀 같아요. 그건 그러니까 네. 노블레스 하면서 또 이 마니까지 같이 땡기면 되겠습니까? 그럼 뭐 우리 집 사람은 커피숍 하니까 두 개 다 땡겨도 되겠죠.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거 갖고 뭐라 그거는 뭐 싸먹겠지. 만 원이 아니까. 네. 아니 박경준 시장 사실은 박경준 시장 본인 자체가 좋아서 당선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착각을 하면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엔 괜히 이런 분란을 만드는 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소장님이 또 솔루션을 줬잖아요. 내가 화랑 문 닫아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다. 절대 얼마든지 아니다. 그림을 좋아서 한다 이럴 거거든.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럴 거거든. 그렇죠. 예술 사람들. 그러면 진짜 예술의 대중화를 그림의 대중화를 위해서 오해 안 받고 할 수 있는 방법도 많다라고. 가격이 싼 신진 작가 작품들 판매를 하고요. 그다음에 에디션, 그다음에 굿즈로 하면 문제가 없을 그럼 겁니다. 궁금해. 옛날에 윈스턴 처칠 수상이 네. 1위 화가였거든. 그림을 취미로 그렸다고. 아, 그래요? 인상파 붕의 그림을 그렸는데 네. 그 붕이 팔았을 거야. 네. 근데 뒤 소문이 없어. 뇌물이었더니 뭐 이런 게 전혀 가격이 없었어. 얼마인지는 알려지진 않았죠. 근데 가격을 아주 싸게 팔았다는 이야기가 아, 있어요. 그래요? 근데 뭐 그 문준용 사람은 위스키하고 바꾼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시가 당하고. 문준용 작품도 뭐 2천은 얼마라고 들었는데? 몇 천만 원 잃었다고. 네,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이게 미술 작품도요 가격대가 뭐 작가 마음대로 그냥 붙여버리니까 이거 일단 정말 문제예요. 사실. 요즘 그 없다는 EBS 보면 네. 참 쉽죠 하는 거 네, 네. 지금은 돌아가신 네. 미국에 네. 한때 한국에서 이발소 그림이라는 그림을 네. 그리던 분이 있었잖아요. 네. 미국의 그 CBS인가 방송에서 했던 PBS인가. 그래서 그 사람이 원래 부사관 출신이고 그림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이 그림을 갖다 혼자서
이래가지고 한국식으로 이발소 그림을 그리는 좀 촌스럽게. 미국의 PBS 방송이 이제 그 그림 그리는 과정을 이렇게 해가 그게 한때 80년대 인기 프로였어요. 네. 근데 요즘도 보니까 EBS에 가끔씩 그런 게 그림 있습니까? 그리는 그 프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그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기에 폭포 하나 있고 뭐 몰래방아 돌아가. 뭐 그런 그림이거든. 근데 그 사람이 그림을 5,000점을 넘게 그렸다는 거야. 빨리 그리니까. 진짜 대박이다. 프로 하면서 한 개 그려. 와. 그림을 어쩌냐 하니까 한 개도 팔지 말아서 하나도 안 팔았다는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의 어떤 가족이 하는 재단에 네. 그림이 그대로 다 보관돼 있다. 이 이발소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의 대중화를 위해서 홍보하고 노력했던 사람도 자기 그림을 하나도 안 팔았다. 박경준 시장이요. 이 카톡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대로 하면요. 분명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준 봐라라고 제목을. 아니 필독 이렇게. 노출 키워드. 네. 박영준 필견. 네. 아니 근데 박경준 본인한테 이거는 정말 도움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깎아내려는 게 아닙니다. 너 소문에는 돈 많아. 그거 화랑 뭐 연애 안 해도 먹고 살만. 맞습니다. 하나는 얻었으니까요. 하나는 또 포기하는 게 우리 집 사람 3일 문 닫으면 달맞이 네. 카페 하면 돼요. 조연하라면. 달맞이 고기 있잖아. 거기 달맞이 정말 조연 좋아요. 카페. 근데 거기가 분위기가 진짜 좋아요. 그거 약간 카페 하면 유럽풍으로. 된다니까. 서울 사람 되게 좋아하지. 네, 유럽풍으로 잘 돼 있거든요. 우리는 뭐 맨날 보니까 뭐 별로 좋은 줄 몰라. 아니, 옛날보단 많이 좋아졌다고 뭐 하던데. 많이 달맞이 네. 보면 예전에도 깐깐하지. 아름답지 않았습니까? 아 옛날도 유명했었어요. 옛날에 네. 거기 뭐 좋은 카페 많고 네. 예전에도. 그 둘이서 달맞이에서 만났어.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는 연고가 있네. 네,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저희도 한번 야외 MT를 가도록 하죠. 달맞이 고개로. 네, 그럼 오늘 방송 오늘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되는 세상이지만 세상 누구도 그 누구도 관심 없지만 저 세상 어디에 독보적인 텐션 영혼들의 현 세상 관심 받는 토크쇼